이사 이행. 이사라는 말을 아시죠? 역사가 있으니 처음이에요. 오전승. 저요? TV로 봤어요. 가고 싶었지만 제가 자주 가는데 집사람하고 같이 그 후드티 같이 입고 가는데 이거는 일단은 대신 그날 후배 결혼식에 학교 교육을 갈 수 있어가지고 술 먹다가 여러분들 참사들끼리서 이런 거 하는 거 술 많이 취한 상태에서 저렇게 인사를 하지 말아요. 근데 살펴보고 사람인 것 같다 그러고 인사를 하고 이미 그걸 넘어섰다 싶으면 인사를 사람한테 인사를 하는 거지.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더울 때 이미 시작했는데 어느덧 아침쯤에 벌써 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여러분 이제 코트 입고 나올 때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중간고사 벌써 다음 주죠. 우리는 다행히 중간고사 안 보기로 했고 그 뒤에 퀴즈를 보기로 했는데 제가 과제를 원래 중간고사 직전까지 받기로 했었는데요. 일주일 정도 보기로 했습니다. 중간고사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차피 하루 전에 한다는 거 다 아는데 12시까지 제출이면 한 9시쯤 할까 말까 하다가 개콘 보다가 개콘 끝났네 어떡하지 이러다가 과제 시작하잖아요. 알긴 아는데 그래도 심적인 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다른 과목들 열심히 봐가지고 이 수업에서는 제가 35%까지밖에 못 드리니까 다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고 그다음에 시험을 마친 다음에 과제를 준비해서 미리 해놓은 친구 못하고 없애지 마세요. 가지고 있다가 그때 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올려도 상관없어요. 아예 난 빨리 내버리고 입고 살자 라는 스타일이 있다면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이 맛을 봤으니까 퀴즈를 하나 시작하죠. 이제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자를 어느 정도 많이 알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퀴즈. 그래, 첫 번째 괜히 섣불리게 나섰다가 망신도 당하고 문제도 못 맞히고 그러기 싫겠죠? 다 아는 글자죠? 네, 이제 여러분 눈에 익숙할 겁니다. 앞에는 노클 골자, 이거는 힘력자. 아직 없어? 낮을쳐. 낮을쳐? 다음 힌트예요, 여기. 네, 맞습니다. 땅지 틀렸어요. 따르지. 다음은 넘어갈까? 여기 다 알죠? 죽을 사자죠. 없어? 아직도? 너무 쉬운 거를 내주면 안 돼. 기자. 기본 기자. 5개 나왔는데. 이번까지만 앞에 뒤를 맞춰서 내주고 다음번부터 섞어서 낼 거예요. 뒤 섞어서. 아직도 없어? 5개나 줬는데? 미치겠어요? 나도 미치겠어. 무슨 글자죠? 도자. 거꾸로 줄 도자. 전도되다. 뭐 이런 거. 무너뜨릴 도자. 아직도 없어? 무슨 글자예요? 피열자. 어떤 학자? 나왔어. 쓰지 못하겠어? 눌렀었는데 누가 없어? 기억이 안 나? 그래, 반만 맞은 걸로 인정할게. 이렇게 쓴다. 좀 어렵지 않아? 그래서 흡토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땅으로 뭔가 누르는 거. 위에 있는 영자 혹은 압이라고 하는데 저기서 음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앞자.
그래서 고압, 저압 혹은 기압 이런 얘기하고 합치면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 되겠죠. 피의 압력이 혈압이 되겠네요. 네. 압력 이렇게 눌러서 죽는 걸 뭐라고 해요? 압사상했잖아요. 압도. 고대가 여기를 압도했다. 그러면 승자도 붙일 수가 있겠네. 압승. 필승, 전승, 압승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누를 압자입니다. 압자를 하나 더 들어본 거는 이렇게 쓰는 거. 좀 이따 확인해 드릴게요. 잘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들 압권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사람 참 압권이야. 압권 할 때는 뒤에다 채권자를 쓰거든요. 좀 이상하죠. 책을 누르는 게 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권자에는 시험지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제출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 거 채점한 다음에 옛날에 과거 시험 볼 때 아래부터 쌓아둔 다음에 장원권을 맨 위에다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못다는 게 아니라 가장 위에서 다른 것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얘기, 누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나온 말은 바로 압권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는 뭐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거한재미 할 때 눈썹 밑자 보여주는 적 있죠? 300자 아시죠? 백미. 눈썹이라는 뜻이에요. 눈썹이 하얀데 왜 이게 가장 뛰어나는 말이라는 뜻일까? 그래. 삼국지 읽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삼국지 읽어보면은 마량이라는 마씨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량이 눈썹이 하얗기 때문에 백미 그러면은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압권이나 백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뜻과는 약간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의미로 정착이 되게 되겠죠. 그래 단정 주택 화이 희균이 나왔어. 좋습니다. 4시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각하지 말고 오셔가지고 퀴즈를 좀 풀고. 이게 여러분 가운데 누가 제출했지? 이름이 없지? 문경이야. 그래.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보면은 자 보여요? 이것도 보이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4절기를 이춤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에 12개, 뒤에 12개, 대안까지 다 했어요. 지금이 한로에서부터 상강 사이쯤 있는 절기죠. 한로가 한 10월 8일 9일이었고 상강이 24일쯤 되니까 오늘이 14일? 14일? 그쯤 되니까 중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차가워지는 그런 사이예요. 여러분들이 24절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게 다음 시간에 역사 관련할 텐데 그때 역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책력 역자도 나오고 지나칠 역, 지나갈 역자, 그러니까 역사할 때 쓰는 그 역자, 경력할 때 쓰는 역자도 나오게 될 텐데 그런 걸 보면은 뭔가 그 달력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음력이라는 것이 기가 막히게 농사를 짓는 때하고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추워지는 그런 절기.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로가 10월 8일에 있었고 수다봉에서 느꼈던 거를 이렇게 길게 적어놨으니까 재밌게 잘 읽었어요. 이런 과제가 있었고 전공 관련한 자도 재밌게 읽었어요. 그 다음 그림 실력이 뛰어나요 원래.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생명공학부 친구들은 더 잘할 거예요. 학명을 요새는 거의 다 라틴어 학명을 여러분들 배우고 영어 학명을 배웁니다만 한자로 쓸 때 더 의미가 사실 우리한테는 더 정확하게 닿습니다. 그래서 환영동물이라는 거는 고리 모양의 형태를 띈 그런 동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렁이 우리 배웠잖아요. 지렁이가 고리 모양을 띠고 있잖아. 그래서 환영동물이 되는 거고 연체동물이라는 거는 몸이 흐릿거리는 걸 연체동물이라고 하죠. 낙지나 문어 같은 거. 이 연체는 연할 연자입니다.
그런 거예요. 유형, 바퀴 형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전공 공부를 할 때 영어로 당연히 요새 전공 수업이 대부분 영어이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한자를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다면은 왜 이렇게 모이는가, 왜 이렇게 어휘들을 쓰고 있는가를 좀 더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세면동물 스펀지가 아닌가 이게? 맞아요? 스펀지가? 박도영.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라는 거는 사실 어떤 우리가 길게 풀었어야 되는 말들을 갖다가 개념을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짧은 말 속에. 그러니까 절대라는 말, 상대라는 말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철학 용어, 철학 개념을 사용할 때 거기에 어울리는 거를 갖다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절대랑 상대의 글자를 풀이를 하면서 그 철학의 개념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재밌게 읽었어요. 저도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힌트인데 힌트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과제를 할 때 대학교에서는 모든 걸 다 어떻게 하라고 일일이 읽어주지는 않습니다. 신입생도 우리가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신입생이 한 27명이 되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할 때 이게 한자 수업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할 때 뭐 희열이라든가 개념 이런 것들 논리 같은 거는 한자로 써주는 그런 센스는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승훈 이것도 참 재밌게 봤어요. 수의 체계를 실수, 유리수, 무리수, 정수, 무한소수, 무한소수, 자연수, 영수, 음수 이렇게 책을 나눠가면서 정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면은 글자를 풀이하면은 이걸 왜 이렇게 부르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전공과 관련해서 이런 걸 찾아봤습니다. 통계, 미분, 촉분, 함수 이런 것들이요. 가장 많이 한 친구들이 이런 이제 그 지하철 노선도 혹은 지하철 명명 가장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항상 많이 하는 그런 테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하철에서 그냥 있지 않고 지하철 표지판 보면은 요새는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같이 병기가 되어 있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거예요. 지하철 연명 김예원 친구도 영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 친구는 뭘로 했죠? 야구. 김유진? 야구 백구예요. 저도 사회인 야구 한 7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포지션이 투수예요. 처음 이제 야구 하러 갔더니 우리 다른 선생님들이 교직원 리그가 있거든요. 거기 선생님들이 저를 딱 보더니 백 선생은 포수로 가지? 그냥 포수를 했어요. 그런데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3년째는 우승도 한번 해보고 꾸준하게 한 4강권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야구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기록지에 보면은 이제 한자로 7타자, 타자 같은 경우에 7타자를 적어놓는다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7타라고 해놨네. 이 친구 외에도 야구를 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구 용어에도 한자어가 많이 들어가 있죠. 야구 용어 같은 경우에는 일본식 한자어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정체불명의 일본식 영어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전성훈 친구도 그 포지션, 승수, 유격수, 좌익수, 중견수 그래서 한자를 풀어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부르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김희균 친구도 야구를 했고 그래, 야구 이제는 하지 말아요. 제가 올해 너무 기아에 실망을 해서 더 이상 야구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덕분에 살아요. 하나 팬들은 정말 승부한 것 같아. 어제도 22대 1이었죠. 야구에서 22대 1. 근데 팬들이 1점 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부처가 된 것 같아. 어제 마지막 홈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혹시 남학생 중에 하나 팬? 그래, 저도 잘 봐주세요. 이런 친구가 진국입니다. 끈질기고 사람 이해할 줄 알고 뭘 못해도 참아줄 줄 알고 그렇죠? 평소에 그렇죠?
아니면 벌써 이렇게 제가 놀려도 아무렇지 않게 벌써 성부가 해탈한 표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야구하지 마세요. 보기 싫어요. 시간표도 많이 하죠. 시간표도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스티븐 학생은 본인이 이번 학기에 듣는 과목들 아예 영어로 된 과목 말고는 사실 뭐 아카데미 한자로 바꾸겠어요.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아마 용어가 거의 한자로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학기 좀 놀랐던 것 중에 그 사표 듣는 친구들한테 어떤 수업을 듣고 있냐고 이번 학기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양 과목 중에 환대산업이라는 게 있대요. 들어본 친구 환대산업. 환대산업이 어떤 수업일 것 같아요? 어떤 수업이었어요? 환대산업 들었대요. 알고는 있어? 수업을 안 갔구나. 그러게 안방 환대산업 들었지. 없어? 갑자기 사라졌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환대 그래서 이렇게 뭐 고리 환자, 아까 환영동물 할 때 나왔던 둥글 환자, 그래서 환태평양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죠. 네, 그건 이제 태평양을 둥글게 둘러싼 지역을 환태평양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환대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 대한 수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기쁘게 대접하는 환대산, 그러니까 호텔이라든가 이런 숙박업, 여행업, 요식업 이런 거는 다 환대산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왜냐면 잘 쓰는 용어는 아니니까. 근데 한자를 써보니까 그 한자에다가 대접할 대자를 쓰는구나. 이게 호텔 뭐 이런 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사 친구가 또 이거 뒤집혔네. 법학통론 보이자 뒤집혔지만 유기화학 미생물학 그래요. 그 다음에 학교 건물 유래 이것도 많이 찾았는데 사색의 동사 하는데 사색이 공부하다 나와서 사색이다 뭐 이런 나름의 해석도 붙이고 애기능 의정경 공통학 그래 학교에 대해서 이 친구도 지도하고 모든 학과를 다 찾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네. 인천기념관이라든가 국제관 지도를 그려놓고 이것도 전공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화산, 용암, 뭐 분출, 화산탄, 화산재, 이런 산사태 이런 것들을 다 한자로 찾아왔고 요거는 이건 참 제가 공부에 제일 특이한 거 같아요. 경의칠룡, 병신육갑 이런 게 이제 다 한자에서 온 말이라서 찾아서 왔어. 제가 그 별그대 보면은 항상 그러죠. 뭐라고 그러더라? 그 도민준이가 뭐라고 그러죠? 문제요. 뭐 옛날 욕을 막 찾아서 하잖아요. 급살 이런 것들. 직접 그렸어요 이거는? 직접 그렸어? 그래. 잘 그렸어요. 병을 칠로 이렇게. 병을 칠라는 거는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주홍글씨처럼. 그게 병이고, 육시라는 이런 거고 다 연병 제일 병신니까. 이것도 저도 이 가운데 조금 알았는데 신랑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신뢰라고 해서 신입생 환영회 같은 거죠. 처음 어떤 조직에 들어오게 되면은 뭔가 짓궂게 장난을 치는 거, 똥물에 빠뜨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 예전에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이 좀 나오죠. 술래, 퇴짜 맞다 이런 것들, 김치, 관역 이런 게 한자에서 온 우리말이다라는 거를 정리한 그런 과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 걸 모두 다 피드백을 해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고 그래서 좀 잘된 과제들을 보여주면서 다른 친구들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다고 막 무한 경쟁을 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좀 본인이 하면서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과제를 내야 되니까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하면은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여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출석 대신 아마 여러분들 수업을 좀 듣고 가가지고 학교 근처에 있는 한자를 좀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 이 친구 오늘 감기 때문에 못 나왔고. 김도현? 네. 뭐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어? 김도현 어디 갔어요? 저기 있었구나. 뭐라고 읽어? 찾아보시네. 그래, 사진만 찍는
지난 시간 출석은 전부 하는 걸로 했어요. 그 전날 응원 OT라서 1학년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아예 출석을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 이건 정초라고 있고요. 주춧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초자 자체가 주춧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주춧돌을 정하다, 주춧돌을 놓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자 가만히 보시면 왼쪽에 돌석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장기 들 때 나오는 초나 초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짐작을 하게 될 거예요. 돌의 뜻이 있고 초는 눈을 가지고 홍성골까지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춧돌을 놓다. 이거 한 친구가 상당히 많았는데 하필이면 김도현 친구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렸네. 미안하네. 그래, 이거 누구지? 강경윤? 강주성? 네. 뭐라고 써있죠? 확대. 확대가 잘 안 써요. 누구상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이게? 그래. 성은 앞에 있죠. 손명희 선생 상이잖아요. 그래서 천도교 3대 교주인 동시에 우리 학교 교성 전문인데 교수에서 운영했던 독립운동가 손명희 선생 상이 서관 앞에 있습니다. 손명희 선생 거고요. 임용이. 이거 누구지? 김예원인가? 김예원. 김예원? 뭐라고 써있어? 그래, 어디 가서 찍었죠? 그래. 이 정경란을 건립하여 기증해 주신 럭키 금성그룹 부자경인가? 부자경 회장 동교 법인이사의 고마우신 뜻을 여기에 새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 찍으라고 해서 사진만 딱 찍고 말아버리면은 안 되겠죠. 이게 뭔지 적어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거 너무 쉽네? 뭐라고 써있어요? 그래, 고대신문. 쉬우니까 너무 안 오르네. 강주성? 네. 뭐라고 써있어요? 해성 법학. 해성 법학. 법가자 백준혁이 있어요. 원래는 그 자리에 박물관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박물관이 있다가 박물관이 지금의 위치 그 백준혁 기념관으로 옮겨가고 그 자리에 있는 건물이 들어오게 해서 이거 누구지? 이태경? 뭐라고 써있어? 그렇지. 고대 태권도부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아마 홍보관에 들어가 있죠. 여기도 있네. 아까 손동일 선생님. 강요셉. 4대예요? 네. 요셉 어디 갔어? 수료가니까 4대이고. 뭐라고 써있어요? 우선 교육권. 그래요. 원래 이렇게 학교 우리 지금 수업 듣는 건물이 우당교양관입니다. 이렇게 기증하는 분, 호를 따서 많이들 아산이학관이라든가 우당교양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는데 여기는 부부가 같이 해서 암초와 우산 이렇게 두 개를 그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면 그건 좀 관련된 거라 넘어가도록 하고. 지은이. 그래, 아산이 누구 호예요? 몰라? 아산이 누구야? 정주영의 홍입니다. 충청도에 있는 아산이 아니라 그 강원도, 상해도 강원도 쪽에 있는 고 정주영 회장이 태어났던 그런 지역 뒤쪽에 있는 작은 산이 아산이라고 해요. 아자를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왼쪽에는 외산자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나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 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정초하고 초자와 비슷한 경우죠. 이름을 하나 가져오고 뜻을 부수해서 가져오는 거. 내용이 똑같은 거 있네. 둘이 같은 과인데 똑같은 걸 했어 가지고. 이게 뭐지? 뭐라고 써있어요? 고려인장. 인장이 뭐야? 그래, 도장하는 게 인장이죠. 고려인장. 요 인장집이 참 오래가요. 학교 주변 상권 가운데 오래 살아남는 곳 별로 없거든요. 제가 96학번이니까 한 20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남아있는 거라고 맥도날드밖에 없어요.
맥도날드 처음 들어올 때는 데모를 엄청나게 심하게 했습니다. 민족 고대에 외세 자본이 웬 말이냐. 정말. 그래서 불매운동도 하고 그래서 몇 년 못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장수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 그대로 있어요 지금. 이거 누가 찍었지? 김정 어디 갔어? 그래. 모르겠어? 찾아봤어야지 그러면. 뭐가 있어도 실패는 없을까? 시련. 내가 시련을 겪더라도 실패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말이죠. 그 말을 여기다가 그 아사니아 빨리죠. 그러니까 거기다 새겨놓은 거지.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다니까? 이렇게 할 때도 이 시련을 써요. 이건 여기 써있네. 답이 공감. 함께 느끼는 게 공감이 되겠죠. 이 함께 공짜로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공감대입 공짜와 다르게 이거는 약간 함께라는 의미를 든다. 투게더라는 의미를 든다고 여기 있어요. 공감이라는 거는 동적으로 느끼는 감각이 아니라 함께.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공감각적 시상 이런 거 있었죠. 청각과 시각이 함께 들어오는 게. 이건 누구지? 김재준? 호원 논집. 논집. 이게 아마 대학원 논문집일 거예요. 호원 논집. 대학원이라서. 근데 원작 잘못된 것 같은데 이상하네. 내가 확인해봐야겠지. 못할자 같아 이거는. 이거 그냥 인쇄물이죠. 네네. 근데 좀 잘못된 것 같아. 약간 이건 뭐지? 이거 누가 찍었어요? 전선무? 이거 어디 있는 거지? 나 이거 처음 보는 거 같은데. 교환문에서 하는 거. 왜 있지? 식수빈가? 추모비야? 그래. 이따 한번 가봐야 되겠네. 이것도 아까 나왔다. 어디 끝났나? 이거 누구예요? 소설이 정소설. 알았어? 내연기관 실험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여기 랩실에서 뭔가 알바를 한다든가 그런 것 같아요. 진료를 한다든가. 이공대 학생들 정말 많이 찾더라고요. 이거 누구지? 승민이. 뭐야? 어디 있어? 서간 뒤에서 인천균형가 올라가는 길에 있어. 뭐지 이게? 조지훈 선생 시비 있죠, 시비. 승무라는 시가 여러분들 다 배웠을 거예요. 얇은 사야보다 오히려 다르냐. 원래 여기에 어떤 시가 적혀 있었냐면은 니들 마음 우리가 안다라는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4.19 이후에 조지훈 선생이 학생들의 어떤 경의를 표하는 시를 여기다가 원래 새겨놨었는데 새겨놔서 그 위작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작품 자체에 완전한 작품이 아니라는 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시비에 시비가 붙은 셈이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예 여기를 그라인더로 다 갈아내고 승무를 새로 새겼습니다. 한 1년 있다가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의 형태의 승무로. 석순도 참 오래된 잡지죠. 이게 우리 여학생들 관련한 잡지로 알고 있어요. 이거 저 있을 때도 있었으니까 참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출판이 되고 있는 잡지였어요. 고려대학교 찍은 거 같고 이지 이건 어디 거야? 박주영? 어디 이거 과 잡지인가? 대학원. 대학원 잡지. 이지 하면 어떤 뜻이지? 다른 뜻이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제목만 놓고 유추해 봤을 때는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런 거 약간 반대되는 그런 비판적인 논술이 싣고 있을 것 같아요. 읽어봐야겠지만 이건 왜 찍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네. 이거 뭐예요 이거? 하나 쓸게요. 아니 한자가 없잖아요 여기. 그때 졸면서 들어가지고. 그래? 그래 한번 찍으면 되겠다. 좋은 사진이네. 다음 학기 때는 한번 학교 지도를 가지고 수업 프레제를 만들어가지고 복권마다 한번 배치를 해서 좀 애교심을 부흥시키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어놓은 걸 가지고 그건 한번 강조했던 것 같아요. 신청. 도서관.
식수, 100주년 기념 식수네. 아, 중국이구나, 중국. 이것도 정초. 공감대. 거기다 본 거 같네. 이게 어디 있어요? 강지선? 어디 있지? 인천기념관 앞에 있죠. 그래서 인천 김성수 선생 추모비라고 있어. 이 건물을 원래 90년대 후반에는 4.18 기념관이라고 불렀었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인천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죠. 공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은 학교에서 아무리 인천기념관이라고 불러도 학생들은 4.18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4.18을 지워주더라고요. 4.18 기념관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 공감할 만한 게 카카오톡, 사이버 망명이라는 게 요새 가장 큰 어떤 사회적인 아젠다가 하나가 될 텐데, 카카오톡에서 지금 거의 한국 선언을 하는 것과 다름없이 나왔죠. 그 이유가 뭐야? 현실적인 이유를 따지면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다 옮겨 타니까 텔레그램.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행동을 보여주거나 여러분들 지난 세대겠지만 투표 선거 여러분들의 뜻을 보여주거나 뭔가 보여줄 수 있어요. 맞다는 얘기지 이거는. 미안하고 그래. 너무 이것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지. 익명이네. 누구예요? 그래. 익명. 조성은 났을 때, 여기 써있구나. 익명이. 한국현대 신영.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성학 책 찾다 보면은 물론 요새 나온 책을 볼 수도 있지만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책을 볼 일도 있고 논문을 볼 일이 있는데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걸 하나하나 사전을 찾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법학과 친구들, 지금 법학과지만 혹은 로스쿨에 가 있는 친구들 보면은 공부하는 데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한자를 찾는 데 시간이 더 들어. 그러니까 한자를 배우고 말이죠. 읽어낼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서관 갔는데 어떤 친구가 한자 이렇게 음을 열심히 달고 있더라고요. 법전에다가. 그래가지고 저 친구가 생활한자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봤던 글자들 있죠. 2강, 법가행정.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할 겁니다. 아마 일주일 이상 지났기 때문에 한번 글자들 모양과 그때 했던 단어들을 좀 살펴보고 싶고. 강심만 좀 봤나?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했던 기억을 좀 되살려서 어떤 글자가 있었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고사성어로 했던 게 뭐랬던지 기억나? 혹시? 무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고사성어를 같이 봤었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 다 아는 글자니까 이 가운데 전자하고 죄자만 같이 봤었어요. 전자는 돈전자다. 그래서 동전이라든가 환전, 돈전 할 때 쓰는 전자가 바로 이 돈전자. 죄자는 죄죄, 그래서 죄이나 죄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법자는 뭐 2가지 정도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물이 흘러가듯이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일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판단하고 처결해야 되는 게 법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좀 더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법자로는 시혜법권, 법정공휴일, 법고창신, 거래, 회자정리, 거자필반, 과거, 제거 이런 정도의 단어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사거리, 제가 그때 그 대학약국 이런 거 설명했었죠. 그래서 고대앞 사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다.
요거 이 행자는 주의할 거는 이게 붓으로 쓰일 때는 양쪽이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기적처럼 그 가운데 음가를 가지는 다른 글자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쓰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단위다 행자가 주로 쓰이는 글자고 학렬하면 아주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드물게 쓰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상식선에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용 읽어볼까? 행산, 행정, 네, 행렬. 좋습니다. 지민수, 네. 읽어볼까? 가르기, 대학, 시각. 좋습니다. 이다연, 네. 여기서부터. 술수, 전술, 학술, 기술, 뭐 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거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뭐 이것도 해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예 그물 자체가 좀 촘촘하게 생긴 그물이다. 나쁜 놈들이 다 잡아들인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잘못된 놈들을 잡아들인다. 그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잘못된 놈들을 잡아들이다가 좀 더 아마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까지 같이 외울 수가 있으니까. 죄자입니다. 지윤이, 추지은, 죄수, 죄송, 범죄 좋습니다. 담이, 김담이, 아주 좋습니다. 요 벌칙할 때 칙자만 좀 주의해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가가 3개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벌칙할 때는 즙으로 읽고 측천부 할 때는 칡으로 읽는데 사실상 칡으로 읽는 경우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요 왼쪽에 상수변을 붙이면 헤아리다 할 때 쓰는 칙자가 돼요. 측량하다, 뭐 치우기 할 때 쓰는. 그 다음에 사람 인변을 쓰게 되면 누군가 옆에 사이드라는 의미가 돼서 곁측자가 됩니다. 그때는 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게 측으로도 읽힐 수 있구나까지를 기억해 두시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뜻이 아주 무서운다고 해서 코로나 이런 사람들을 저항하지 못하게 눈을 콕 찔러가지고 날카롭게 찔러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부여먹는 그런 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국민, 민법, 뭐 양민학살 이 정도의 단어였고 민과 관은 좀 같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관청, 민관군 이렇게 글자들을 소개했었어요. 영어도 있고 이거는 그 공정하다 할 때 쓰는 공자, 공변되다, 공자. 그래서 이 공자하고 이 공자는 의미 같고 의미도 어느 정도 비슷한 측면이기 때문에 같이 좀 기억을 해두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원,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퍼블릭의 의미에 가깝고 이 안에는 함께 투게더 의미가 가깝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공범으로, 동생. 이건 나라 국자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이 안쪽에 있는 글자만 해도 나라 국자였는데 이게 혹시 할 때 쓰는 혹자에 빼앗기다 보니까 겉에 그럼 하나 더 두르자. 그래서 나라 국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라 국자하고 혹시 나라 국자하고 혹시 혹자하고 지역 역자를 좀 같이 봐주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노래는 국가가 되겠고 어떤 나라는 국가가 되겠고 나라에서 세우거나 공적으로 세우는 경우에는 교통립이 됩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사립이 되겠죠. 사립에서 세우는 거니까. 전라도에 있는 광주에 있는 그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밀립대학이라고 있어요. 민간의 힘 자본으로 건설하는 대학이라서 밀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글자를 알면은 저분이 저렇게 부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자는 혹시, 간혹, 혹자 이런 것들을 했고 지역 역자는 영역번등, 지역, 구역, 이역말비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혹자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시간부터는 세상 세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상
세상 세자도 좀 자원에 대한 설이 좀 분분하긴 한데 가장 설득력 있는 설은 열십자가 3개 붙은, 여기 보면은 열십자가 3개가 붙은, 그래서 30년. 보통 우리가 한 세대도 몇 년을 졌죠? 30년을 졌죠? 30살쯤 되면은 자손을 낳고 다시 그 자손이 30살쯤 되면 자손을 낳고, 그래서 한 세대는 보통 30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이제 한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다가 이런 그 뜻이 확장돼서 세상이라는 의미까지 퍼지게 된 거예요. 이 세자는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소희, 김소희 한번 읽어볼까? 네. 네. 김소희 어디 갔어? 이거. 잘 모르겠어? 이건 몇 번 설명했는데. 그 다음. 출세.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주세요. 이거는 무슨 글자죠? 끝말자죠. 그래서 나무 목자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나무 목자 위에 뭔가 더 붙어 있으니까 나무의 끝. 그럼 획 글자입니다. 그래서 끝말자가 되고, 요 획이 나무의 가운데로 와버리게 되면 근본 본자라고 얘기했었죠. 근본 본자, 끝말자. 그 다음에 위에 획이 나무 목자보다 더 짧은 경우에는 아닐 이로 부정사로. 이 정도는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나머지는 뭐 3개. 세상, 말세, 출세, 세대 해서 어렵지 않은 그런 글자들이고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자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 삼각형을 좀 거꾸로 해놓은 역삼각형 모양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좀 공식적인 관청의 의미를 많이 가지게 돼요. 그 아래 있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이렇게 꿇어 앉아 있는 사람의 옆모습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어떤 관청에서 사람이 꿇어 앉아 있는 모습을 상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이 앉아서 명령을 기다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 명자 혹은 사동사 하여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문 문장을 보게 되면은 이 글자가 나오게 되면은 명령문 혹은 사형문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하여금 명자. 그래서 명령을 듣는 모습이 되겠고, 그래서 명령이라는 기본 뜻이 있고 하여금이라는 뜻이 있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랑 같이 볼 글자들은요 모양 좀 비슷한 글자들입니다. 아래에 있는 이제 금자, 그 다음에 나눌 분자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금 명자를 쓸 때 이책자 지난번에 잠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써져 있죠. 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냥 점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약간 다르게 쓰는 경우예요. 그래서 하여금 명자는 지금처럼 써도 되고 혹은 이렇게 점으로 찍어도 무방합니다. 김종석 읽어볼까? 명령, 불령, 법령. 그 다음은?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그래. 앞에 거는 다 명령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명령, 불령, 법령 제대로 읽어줬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거는 설령, 가령, 그 다음에 설령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if then 구문이 있죠? 영어에. 그거 마찬가지. 가령 네가 뭐라 하더라도,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쓰는 한자가 바로 이 영자예요. 왜 그러냐면은 명령이라는 뜻 외에 가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래 이제 금자입니다. 이제 금자고 창수, 전창수 하나구나. 문지 읽어볼까? 금일 이거 모르겠어? 그다음 방금 그다음은 그래요. 금일 그다음 지금입니다. 저건 다만 지자인데 지금 이 순간 뭐 바로 여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죠. 지금 그게 바로 이 지금이에요. 그 다음은 방금.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해설자가 방금이랑 금방을 제대로 구분을 못 해가지고 방금 같은 경우에 금방 같은 경우에 이거를 계속 혼동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듣기 안 좋게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은 금시에 여러분들 쓰는 말 중에 금세라는 말이 있죠. 금세 지나가 봤다라는 거는 금시 플러스 애가 돼가지고 말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 아이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 한글날의 반지에서 맞춤법 그 가장 많이 틀리는 맞춤법 뭐라고 나왔죠? 감기 빨리 나으세요 이렇게 나왔죠. 그런 말 쓰면은 여자친구의 92.5%가 도망간다고 합니다. 무식해. 그래 그 있냐고 물어봤어야지 내가 먼저. 그래. 만약에 있으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맞춤법 틀린 남자를 상당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성이 더 싫어하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의 경우가. 반면에 남성은 한 70% 정도만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성이 맞춤법에 대해서는 좀 더 반대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감기 빨리 나으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얘기. 말하다 어떤 얘기 내 얘기 좀 들어봐 할 때 얘기를 여이를 쓰는 더 어려운데 왜 그걸 쓰는지 모르겠어. 얘기는 축 제목인데 참 신기해. 그런 것도 있었고 어이가 없다 할 때도 어의 임금님의 의사로 잘못 쓰는. 근데 실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학생들은 그런 경우는 없죠. 우리 학생들은. 근데 이제 대중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 많은 유형 가운데 하나가 한자어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무난하다. 무난하다라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없을 문자에 어려울 난자를 써서. 근데 그거를 발음이 똑같으니까 문안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안 부르면 묻다거든요. 근데 왜 안 부르면 물어? 그래. 문제가 무난하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 금시에는 금세라는 말을 금시에. 아래는 나눌 분자입니다. 그래서 나눌 분자는 나중에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물체를 칼로 반으로 쪼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 정확히 반으로 쪼개는 모양. 나누다 하고 분다. 2호번 해볼까? 분반. 좋습니다. 분별. 공정, 둔까지 나왔으면 한 글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공정하게, 둔, 뭐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지금은 워낙 짧은 시간에 제가 물어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거나 혹은 글을 읽을 때는 무작정 모르겠어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 다른 주변 지식들, 주변 정보들을 가지고서 추론을 해보시면 돼요. 대부분 맞아 떨어집니다. 공정분배. 네. 그래서 반이 너무 크면은 반을 반으로 쪼개겠죠. 그런 걸 분반이라고 얘기하고 상권 분립, 세 개의 권력이 나눠서 서는 게 상권 분립이 되겠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일단 분별, 나눠서 구별하는 게 분별이 되겠고요. 공정하게 나눠주는 게 공정 분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야금 영자는 모양이 비슷한 근자하고 분자랑 좀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재밌는 글자예요. 요거 아래 모습은 아까 본 거 같죠? 아까 명자 할 때 사람이 옆으로 꾸러져 있는 모습이랑 비슷하죠? 근데 위에 아까 명자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뭐 이렇게 관청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거 뭐 같아? 외계인인가? 한 3등신 될 것 같아. 머리가 아주 큰 사람이에요. 3등신쯤 되는. 대두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머리가 큰 사람이고 그게 부수로 이렇게 머리 혈자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 다 머리와 관련된 글자예요. 대부분이. 머리가 유별나게 큰 사람이 상형 글자입니다. 머리 혈자. 혈자 자체만 따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글자에 부수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글자에 부수로 들어간다는 것은 부수 외의 글자가 대부분 음가를 가진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추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볼 글자는 거느릴 영자하고 그러니까 다 지금 머리 혈자가 부수로 들어가는 글자를 넣어놨습니다. 거느릴 영자, 그 다음에 목 한자, 머리 두자 이렇게 원래 이 영자는 목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목에 하는 게 옷깃이잖아요. 그래서 옷깃이라는 의미까지. 근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은 거느리다. 그래. 황성준. 읽어볼까? 앞에 글자를 못 봤어요. 앞에 못 봤어? 나는 뭐 보여줄게. 영상? 윗살자. 거기서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보니까. 그래, 영토자입니다. 토자예요. 그 다음은
영 뭐 해답일까? 들어본 적 없어 혹시? 그래, 그 다음은 대정령. 그래, 제가 할게요. 학생을 보호해야 돼. 자, 영토. 어떤 국가가 어떤 나라가 다스릴지. 앞에서 좀 무서워. 대관이야, 대관. 이쯤 되면 일부러 그러는 거야. 영토. 어떤 나라가 다스린 지역을 영토라고 해요. 그 다음은 원래 소스에서 안 오는데 앞에서 이렇게 이겨버리면 어떡해. 왜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땅을 다스린 지역이 영토가 되겠죠? 그 다음은 영수회담이라고 들어본 적 없어요 혹시? 대통령하고 야당의 당수가 주로 만날 때 영수회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당의 당수라고 할 때는 당의 머리를 써요. 당수니까 당의 지도자니까 당의 머리 숫자를 써서 야당의 당수라고 얘기하는데 영수회담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머리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앞에 거는 옷깃 영자, 이렇게 목덜미에 들어가는 옷깃 영이고요. 이 숫자는 오디자가 왼쪽에 붓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오디자가 들어갑니다. 오른쪽에서 유에서 음을 가는 게 있잖아요. 저거는 소매 숫자예요. 근데 옷깃하고 소매가 왜 영수, 아주 중요한 사람들 뜻하게 됐을까? 좀 이상하죠. 예전에는 사람이 입는 옷 가운데 가장 많이 외부와 마찰이 생겨서 다른 부분이 바로 여기 목덜미하고 소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짙은 색깔, 아주 화려하게 덧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의미로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는 회담이 영수회담이에요. 근데 그게 후대에 와서 계속 고착화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주로 대통령하고 제1야당의 당수가 만나는 회담을 영수회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대통령이 되겠고요. 대통령이 영자가 들어가면은 뒤에 이끌 도자가 쓰면 영도하다, 누군가를 이끌다 라는 의미가 되고 있죠. 그래서 북한에서 뭐라고 불러요? 위대한 영도자든지 이렇게 부르죠. 네. 아 제가 그쪽은 아니고 어리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죠. 몇십일째 생방불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진짜. 궁금하긴 해요. 그 다음 요령입니다. 요령. 허리 요자에 옷깃 영자예요. 둘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허리가 중요하죠. 허리가 없으면 지탱을 못하잖아요. 요령이라는 건 사실 원래 뜻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요령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거를 공부하거나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하나하나 순서를 밟아서 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딱 처리해버리게 되면은 그게 요령을 피운다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요령이라는 건 좋은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대충 한다라는 의미로 약간 좀 의미가 끌어지는 거, 인신이 된 거죠. 의미가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은 목항자입니다. 인찬이 강인찬 읽어볼까? 항목.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 그 다음 그 다음 아니 어떻게 이 사람 큰일 났네. 그래. 항자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원래 항자 옆에는 지금 공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성과 정성이 같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지금 목덜미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항목, 어떤 교재를 본다고 할 때는 뭐 항목을 나눈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죠.
그때 쓴 게 바로 이 항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법정의 조항 할 때는 바로 이 조자, 가지 조자인데요. 이 조자하고 목한자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몇 조 몇 항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률에 뭐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몇 조와 몇 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구분해서 나누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 저기 돼지고기 먹으러 가면 삼겹살 말고 잘 먹는 게 뭐가 있어? 항정살. 여기 돼지 목에서 뒤로 가는 얼마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몇 킬로그램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귀한 고기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항정살입니다. 여기 목 쪽에 뒤쪽에 있는 살, 항정. 그 다음은 한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지에 항상 나오는 한우와 유방, 한우와 유방 이렇게 나오죠. 항상 그때 쓰는 성이죠. 이때는 성으로 쓰인 거겠죠. 그다음은 머리 두자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 두자는 많이 보셨을 거고 과제 할 때도 한 번씩은 다 써봤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도형이 김도형 읽어볼까? 두령, 출두, 두령. 뭐 요새는 두령이라는 말 잘 안 쓰죠. 근데 뭐 수호지령이라든가 혹은 뭐 저기 뭐냐 사극 같은 사극 가운데 도적이 출몰하는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두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뭐 김두령, 송두령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도적 두목을 보통 우리가 두령이라고 부르고. 출두라는 말은 좀 재미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서로 출두하게 되었다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죠. 그때 바로 쓰는 게 출두예요. 출두라는 거는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들이미는 거, 머리가 나오는 게 출두라는 겁니다. 원래 여기서 나온 말이 우리 말이 암행어사 출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출두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좀 끔찍한 뜻이긴 한데 단두대, 머리를 자르는 그런 대. 단두대. 불란서 오르는 기요틴이 되겠네. 기요틴이 단두대에서 처형당했죠. 아니 몰라? 이거 만든 사람이 여기 만든 데서 사용을 당했다고. 이라 유명하죠. 불문가는 알려나? 여기까지만 더 해보면 되는데요. 요 글자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 원자. 말씀 원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가 입의 모양이고 입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의 모양이고 여기서 뭔가 앞뒤를 가지고서 불어내는 모습. 그게 말씀 원자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면 모양이 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게 뭔가 뜻을 알기 어려운 말이 자꾸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입에서. 그래서 말씀 원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렇게 본 거죠. 이 원자를요.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여러분 어차피 이 글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원자는 구수자로 쓰일 때를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당연히 말과 관련된 게 되겠죠. 또 왼쪽에는 말씀 원자 그리고 가르칠 훈자 그 다음은 송사. 우리 지금 이 강의 법과 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송사를 같이 넣었습니다. 송사라는 것은 시비하다는 뜻이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리는 게 바로 시비입니다. 언어가 수가 없네. 이승현. 언론. 공원, 언행, 이런 등.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채시겠지만 지금 제가 원자와 같이 붙여놓은 글자들은 다 이전 했던 글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보다 보면 아 이게 지난번 했던 거구나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호언 문집이었던가 뭐가 나왔었죠. 우리 같이 봤던 사진 중에 그때도 나왔어. 언론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고요. 공언, 공인의 말이라든가 혹은 공적인 말 우리가 공언이라고 얘기하고 언행, 말과 행동을 우리가 언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자는 다니다라는 뜻 말고도 행동이라는 뜻이 있구나까지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런 방구라는 거는 하나의 말, 반마디의 구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어떤 말을 한마디 했다라는 게 아니라 반 구절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의 말도 없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또 여태까지 이런 방구 말도 없다가
선생님 여태까지 이런 방법 말도 없다가 갑자기 다음 주에 과제 폭탄을 내주시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갑자기 다음 주에 시험 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조금의 말도 없다가 바로 이런 방법이 됩니다. 왕태는 읽어볼까? 훈시, 가훈,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르쳐서 내보이는 게 훈시입니다. 이 시자는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만 이 시자는 내보이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보일 시자입니다. 보일 시. 내가 눈으로 보는 자동사가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시자는 부수로 쓰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 글자의 모습 자체는 높은 단을 세워서 여기다가 제사 음식을 놔두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제사 음식이니까. 귀신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회라든가 전시회는 내가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때는 묘시자를 쓰는 거예요. 펼쳐서 보여주는 모임이 전시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볼견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보는 게 되는 거예요. 시각. 내가 눈으로 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시자는 약간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서울대는 뭐만 있다고? 서울대 교훈이 뭐야? 진리잖아요. 진리. 연대는 몰라? 자유진리. 우리 학교는 자유정의진리잖아요. 우리 학교처럼 정의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진리만 탐구하고 자유롭고 정교한 생각만 하지. 근데 우리는 정의감까지 같이 주고 있다. 그 다음은 이제 송사, 시비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송사. 여러분들 나중에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씀 가운데 송사에 휘말리지 말아라. 그러면 법학과 친구들이 굶어 죽겠죠. 그렇잖아요. 다들 우리 법 없이 살 사람들이면. 그래서 송사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다르는 일을 송사라고 얘기하고, 소송은 내가 소송을 제기하자, 혹은 뭐 행정소송에 휘말리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죠. 숫자는 고할 숫자입니다. 아래다, 고할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한 10글자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부터 볼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맨 처음에 시켰더니 학생들이 틀리면 너무 창피한 거라서. 왜냐면 오늘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문해한이라든가 복골복, 복골복, 세네. 결제, 일사불란. 근데 실제로 많이 틀리는 것들입니다.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은 2강이 헌법, 법과 행정이라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불란성 그래서 각기 헌법을 읽어드리고 이거를 이쪽에는 정답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목요일에 수업 있죠 우리? 그래 목요일에 정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